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한낮에는 아침에 입었던 외투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당분간은 이맘때 어울리는 늦가을의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요즘 날씨에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큰 일교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름이 많을 때는 구름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요즘같이 맑을 때는 밤사이에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면서 제법 포근함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는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또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산행을 계획하신다면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현재 날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에 보이는 구름대도 비를 갖지 않는 높은 구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확실히 기온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이 14.6도, 대구는 1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음을 보였지만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강수확률 0%의 아주 깨끗한 하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대부분 5도 안팎입니다. 대부분 영상의 기온대를 보이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오늘보다는 1,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전주와 광주가 19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7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늦가을의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쯤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에 웃고 날씨에 우는 우리 농민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농작물 관리에 예민하실 텐데요. 이맘때 농가에서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할지 MBS 조영철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오늘은 중북부 지역의 날씨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도 추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강원도 지역의 날씨부터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의 화천군은 강수확률 0%입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 지방의 날씨 확인해 볼게요. 역시 춘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입니다. 내일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제법 포근함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태백시는 0도로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함도 느껴지겠습니다. 인제는 아침 기온이 1도, 낮 기온은 17도로 역시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11월은 수확과 저장 그리고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맘때 농가에서는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생육해 놓은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 손실 없이 수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작물을 아직 수확하지 못했거나 수확이 진행 중이라면 더 추워지기 전서 또는 동해를 잇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가공이나 건조까지 할 수 있어서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현재 지금 파종을 하고 있는 겨울 작물들의 파종을 땅이 얼기 전에 마무리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땅심을 돋우거나 이러기 위해서 비료를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지역을 꼽으라면 철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철원 지역에서 신경 써야 할 작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철원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이라면 벼와 고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와 토마토도 철원의 중요한 작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벼와 고추는 이미 수확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건조, 저장, 그리고 가공까지 해서 더 좋은 쌀, 더 좋은 고추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설은 이제 점점 추워질 테니까 추위에 대비해서 보온을 하거나 아니면 강풍에 대비하는 겨울 채비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하면은 정말 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철원이 제가 날씨를 하다 보면 연교차가 정말 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날씨가 좀 상당히 농사와 연관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철원 지역은 이 벼를 재배하는데 지형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특히 철원은 고위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낮 길이가 아주 깁니다. 이것은 벼 생육에 아주 유리하고요. 또 가을에는 철원이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서 여문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 좋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에 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철원 지역은 이제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작업들이 남아있는데요. 부디 날씨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작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에서도 쌀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들의 날씨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철원의 김화읍입니다. 아침 기온이 0도로 아침에는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송읍인데요.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하늘은 무척 맑겠습니다. 네, 쌀을 수확하고 있는 갈말읍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낮에는 제법 포근하겠습니다. 철원읍도 큰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고요. 낮에는 제법 포근함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철원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역시 평년보다는 오늘까지는 낮은 기온대를 보였는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그래도 조금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철원 지역의 한 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철원은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영하의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영하 1도였는데요. 내일은 0도, 모레는 2도, 점점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철원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철원의 동송농협 전화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철원 동성농협 조합장 진용화입니다. 네, 오늘 철원 지역의 날씨 체감적으로 어떠셨어요? 예, 제가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는데요. 아침에 유리창에 성에가 좀 많이 끼어갖고요. 추운 날씨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낮에는 좀 풀려갖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철원은. 네, 마치 기상캐스터처럼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는데요. 올해 철원의 오대벼 작황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날씨의 일기의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네. 특히나 그 고온 현상으로 인해 갖고 벼의 생육에 많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많이 좀 생각을 했었고, 또 갑자기 늦장마 와갖고 좀 힘들었었는데, 나름대로다가 그런 그 모든 것이 지역이나 이런 게 맞아서 철원 쪽에서는 아마 전년 대비 한 15% 정도의 그 풍년을 좀 이뤘습니다. 네. 네, 지금 오대벼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 농가들이 마무리 수확이 다 끝났으니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토양을 갖다가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더 내년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아, 그게 바로 땅심 이렇게 높인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땅심을 높인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제일 생각하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땅에 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본 우리가 주식으로 쓰지만은 나머지에 있는 대는 다시 땅에 돌려줘 갖고 토양을 갖다가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 농한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쌀을 수확하고 나면 건조하고 저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쌀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고 안전한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장과 건조 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한 벼를 급하게 건조하거나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벼 안에 있는 쌀에 가는 금이 가거나 변색이 되어서 나중에 쌀로 만들 때 품질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또 이런 현상은 건조기만뿐만 아니라 햇볕에 말리는 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농가에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저장 과정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없어지면, 수분이 없어지면 그것은 오롯이 손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로나 이렇게 수분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 그런 곳에서 벼를 저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확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농기계도 잘 정비해 둬야지 또 내년에 다 쓸 수 있잖아요. 농기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실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비싼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확을 한 다음에 농기계를 제대로 손질을 안 해놓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내구 연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는 먼저 겉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흙이나 이물질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기름을 칠해서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볼트나 너트 같은 것은 살펴보셔서 한번 조여주시고요. 또 레버나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스프링이 긴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터, 오일 이런 것들 다 가셔가지고 이제 바람이 잘 통하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 농기계를 보관해 주시면 수명도 오래가고 내년에도 바로 쓸 수 있겠죠.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휘발유 사용하는 농기계의 경우에는 연료를 다 빼놓는 것이 좋고요. 디젤을 사용하는 농기계는 연료를 채워놓는 것이 농기계 수명에 이롭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사실 농기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전에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점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전국 쌀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부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부 지역보다는 연평균 기온이 높죠. 오늘은 경상북도의 지역별 날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입니다. 아침에는 겨울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강수확률 0%고요. 낮에는 포근함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청도는 아침에 0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아침에는 영하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무척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은 동해안 쪽이라 기온이 높네요.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하고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중에서도 가을, 겨울에 유난히 바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감을 저장하고 건조하는데도 유의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감은 이 수확을 좀 늦게 할 경우에는 당도는 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껍질을 벗기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을 수확한 다음에 천일 건조, 즉 햇볕에서 건조하는 분들은 이 감들을 북서풍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특히 깨끗한 환경에서 건조를 해주셔야만이 좋은 곶감을 생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열풍을 사용해서 건조기를 사용하신다면은 온도와 또 저장 기간, 수분 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열풍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첫 번째 건조에서는 30도에서 32도로 건조를 하시다가 두 번째부터는 28도에서 30도로 온도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를 하는 경우에 수분 관리도 필요한데요. 곶감은 보통 반건시로 만들 때는 수분을 45%에서 50%로 건조해 주셔야 되고
건시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수분을 35% 정도로 건조해 주십시오. 네, 상주가 곶감으로도 유명을 하지만 산간 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조량도 풍부하고 또 일교차도 큽니다. 그래서 포도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포도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는 시기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의 포도는 특히 고랭지 포도로서 지역 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는 추워지면 수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피가 얇아서 저장성이 아주 낮은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는 수확을 하자마자 바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병이 들었거나 상처 입은 알은 솎아서 바로 선별하시고 영도로 예냉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장을 한다거나 유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포도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저장고를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온도를 미리 0도에서 영하 1도까지 맞춰주신 다음에 포도를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통풍이 잘 되도록 내부에서 배치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끝으로 이제 상품성이 없는 포도, 상했거나 아니면 이제 생과로 팔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판단하셔서 가공용으로 전환해서 처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쯤에서 곶감 생산과 포도 출하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주시의 자세한 날씨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면요. 이번 주말과 효일 동안에 아주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포근한 날씨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주의 꼼꼼한 지역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벌면인데요. 아침 기온이 1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역시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화서면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로 춥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화동면도 맑은 날씨 이어지고요.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동면, 내일도 강수확률 0%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포도를 보통 여름 과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상주에서는 포도를 11월까지 생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이 날씨의 어떤 특성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포도도 날씨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북 지역의 포도는 여름에 대부분 수확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주 지역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을 수확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주에서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맛있는 청포도의 수확과 출하가 한창인데 이 품종은 맛이 좋아서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품종입니다. 네, 그렇군요. 샤인머스켓, 사실은 조금 생소한 품종인데요. 지금 이 시간 상주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민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삼백의 고장, 귀농의 최적지, 경상북도 귀농 1위에 빛나는 귀농도시 상주시입니다. 지금 시각이요. 8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주는 오늘 아침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쾌청한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급격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주에서 가장 뜨고 있는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샤인머스켓입니다. 오늘은 포도 샤인머스켓 농장을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포도 샤인머스켓 농장의 김대섭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샤인머스켓 농장 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요즘에 최고 부각되고 있는 포도의 품종 중에 하나인데 망고 향이 나는 일명 망고 포도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포도가 당도가 22브릭스까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낮에 대표님께서 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로 당도가 굉장히 높고 망고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 포도가 육질이 좀 단단해서 씹는 맛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포도는 저희가 보통 여름에 만나보게 되는데요.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가 조금 신기했습니다. 이 포도 샤인머스켓은 언제쯤 수확이 완료되나요? 네, 9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쯤에 기온이 뚝 떨어지기 전까지 수확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수확 이후에 저장에 굉장히 신경 쓰실 것 같은데요. 저장에 좀 더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저온 저장고로 다 들어갑니다. 저온 저장고에서 2,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곰팡이병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하실 때 온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시나요? 네, 영상 1도에 두고 보관을 하고 곰팡이병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곰팡이병 아주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잘 보관을 해주시니까 2, 3개월 정도 맛있는 포도 샤인머스켓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도 중요하시지만 내년도에 농사 준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동절기에 저희 포도 농가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내년에 수확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비료라는 것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포도가 일해준 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감사비료라는 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포도한테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선물 같은 걸 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출하 잘 하셔서 좋은 가격 받으셔서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농가에 나와서 농민과 함께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농사에 대한 고달픔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나는 때까지 잘 수확 마무리하셔서요. 이 샤인머스켓이 포도 농가의 효자 상품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상주에서 박동민 기자였습니다. 네, 박동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 8시 53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별 날씨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부지방의 날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창 김장용 배추를 출하하고 있는 곳이죠. 충청북도 괴산의 날씨를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입니다.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춥겠지만 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간물면 역시 아침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제법 포근함도 느껴지겠습니다. 역시 배추를 출하하고 있는 칠성면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사리면도 맑은 가운데 낮에는 제법 포근해지겠습니다. 연풍면 역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고 있는 배추 농가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괴산군 간물면에 사는 귀농 12년차 농부 전유수라고 합니다. 네, 괴산 날씨를 좀 전에 확인해 봤는데 직접 느끼시는 체감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아침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따뜻합니다. 네, 일교차가 크죠. 예. 괴산 배추는 날씨가 추워질 때 수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예. 수확을 하셨고 또 지금은 언제쯤 수확이 마무리될까요? 예, 괴산 배추는 이제 다음 주부터 수확을 시작해갖고요. 12월 첫 주면은 수확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수확 시기가 거의 김장철과 맞물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봄부터 정말 악기산이 많았잖아요. 예. 배추의 작황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초반에는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더위가 일찍 찾아와갖고 사실은 이렇게 작황이 좋지가 않아요. 작황이 이렇게 작년보다 이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앞으로 추워질 텐데 저온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영하 1, 2도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 더 이하로 떨어질 때는 밭 전체를 이렇게 부직포로 덮어야 되고 아주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우, 그 올해 마무리 끝까지 잘하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창 수확 중인 배추 산지의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기에도 배추에 어떤 병충해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여름만큼 병이 많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는 배추나무 위에 뿌리에서 혹이 발생해서 이렇게 지상부를 시들게 하는 뿌리 혹병과 그리고 배추를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통풍이 안 되거나 영양 부족으로 발생하는 녹음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병들은 작년에 발생한 밭에서 재배할 때나 아니면 금년에 방제를 못했을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빗물을 타고 전염되니까 가을철 비에 또 초겨울 비에 배수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만약에 병이 발생되는 그런 배추가 보이면 바로 없애주셔야지 옆에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출하만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더니 끝까지 신경 쓸 게 남아 있네요. 이 시기에 가장 핫한 배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국 배추 산지별 날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를 분석해 보니까 추위가 확실히 풀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때이른 추위가 물러가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큰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건강을 해치기가 딱 좋은 요즘입니다. 부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주말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MBS 영동과 날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